안녕하세요, 수즈문 쿠툴루입니다. 오늘은 아기자기한 방탈출 게임 얼락3의 후기 영상입니다. 후기 영상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니까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락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방탈출류의 게임입니다. 다만 정말 좁은 방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락 시리즈는 최근까지 한글판으로는 3까지 나왔고요. 얼락 4까지 최근 한글 발매 공지가 떴었죠. 얼락은 모든 시나리오의 표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얼락은 하나의 제품 안에 3가지의 독립적인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표지에는 각각의 시나리오가 하나씩 나눠져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락은 총 3개의 시리즈가 한글판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아직 얼락3만 사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 얼락3만 샀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영문과 시절에 대학에서 앨리스와 오즈를 전공 과목으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마침 얼락3에 오즈가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생각하는 방탈출 게임은 칙칙하고 어두운 피 튀기는 곳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얼락 시리즈는 일러스트가 시나리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기자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얼락 시리즈를 샀을까요? 제가 보드게임을 처음 해보는 친구와 보드게임을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친구한테 아쿠아모로 카드 게임을 들이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산 게임이 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제부터 얼락3의 영업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룰 설명 없이 튜토리얼을 통해 바로바로 실전 투입 가능. 사실 보드게임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파티에 있다면 가장 난관이 그분에게 보드게임의 룰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닐까요? 그런데 얼락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튜토리얼용의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분위기 잡고 들어가면 되는 아주 플러스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되는 게임들은 이 부분이 참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둘째, 복잡할 것 없는 게임 룰. 방탈출이라고 해서 게임 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락은 기본적으로 맵 카드 곳곳에 있는 번호나 알파벳에 해당하는 카드를 찾아서 조합함으로써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 메인입니다. 그런데 기믹 자체가 덧셈과 관찰력과 창의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 룰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퍼즐을 풀었을 때 성취감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 기기만이 줄 수 있는 장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락은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음악이나 자동 타이머 같은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힌트나 퍼즐도 스마트 기기에서 받거나 풀 수 있습니다. 또 상상치도 못한 장치나 힌트들이 스마트 기기로 제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스마트 기기가 없이 진행하는 방탈출 게임에서는 느껴보지 못할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역시 큰 흥미 요소로 다가옵니다. 넷째, 일러스트. 얼락은 3개의 시나리오마다 확실하게 다른 느낌의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통 방탈출 게임처럼 어둑한 방 안에서 하는 게임들도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의 카드들을 보면서 하는 게임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특히 오즈 마법사의 일러스트는 정말 동화 같은 일러스트여서 오즈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만족도가 컸습니다. 여기까지가 얼락3의 장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얼락3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억지스러운 퍼즐. 방탈출 게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퍼즐을 풀었을 때 거기에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가 있다면 응당 열쇠와 결합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자물쇠를 짜장면이랑 결합해서 자물쇠가 해제되면 당위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얼락3의 첫 번째 에피소드 김종말 박사의 역습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거랑 조합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두 번째, 정답의 예측 가능성. 얼락의 가장 큰 기믹은 해당하는 카드끼리 덧셈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퍼즐에 35와 그거 맞물리는 파란 퍼즐에 11이 있다면 그것을 더해서 46번이 뒷면에 써져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뒤집는 식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당 시나리오에서 쓸 카드를 모두 뒷면으로, 그러니까 숫자면이 보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진행이 막혔을 경우에는 그저 빨간색 퍼즐 모양의 카드들과 파란색 퍼즐 모양의 카드들로 경우의 수를 사용해 조합해보면 나오는 숫자들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빨간 퍼즐의 카드가 1, 2가 있고 파란 퍼즐의 카드가 3, 4가 있으면 각각 한 번씩 더해서 4, 6, 5, 6이 뒷면에 써져 있는 카드가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얼락의 제작자들도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의존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꽝 카드들도 숨겨놨지만 사실 저는 플레이를 할 때 당위성보다는 저거 2개 더한 카드가 있기는 한데 이거 뒤집어 볼까? 라는 식으로 맞췄던 적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드게임에서 진행하는 방탈출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종말 박사의 역습부터 게임을 진행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힌트를 봐도 모르겠는 부분에서 막혀서 몇십 분 정도를 보내고 결국 답도 못 찾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터졌는데 멘탈을 다시 다 잡고 다른 에피소드부터 했는데 혹시 또 김종말 에피소드처럼 중간에 막히면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 에피소드는 굉장히 재미있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말도 어제 다시 모여서 클리어를 해버렸죠. 3명이서 너무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서 얼락2 구매도 고려를 해보고 있고 이제 나올 얼락4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리플성이 제로에 가까운 게임이지만 손님에게 던져주고 머리 싸매는 것을 보고 있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끔 힌트나 툭툭 던져주면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얼락3의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